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1사학번이고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정말 별거 없지만 좋아서였던 것 같아요. 저의 첫사랑은 무려 정조였거든요. 조선시대 22대 임금인 정조를 떠올리셨다면 진짜 아주 정확합니다. 정조라는 인물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그 인물이 저희에게 물려줬다고 생각했어요. 한반도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로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니까요.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렇게 우리 역사에 대한 애착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해야 했던 공부는, 그러니까 대학이 저에게 요구했던 공부는 그런 무한한 애정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한민족은 마냥 선하고 불쌍하고 그럼에도 긍지 있었다는 그러한 종류의 애착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논리, 탈맥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상당히 애를 써야 했습니다. 현실의 요청에 따라 과거의 부분을 거칠게 소환하는 걸 경계해야 했고 객관성을 해치는 자기중심적 사고나 자국중심적인 사고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근대적이고, 그러니까 뭐 고대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던 게 아니라 굉장히 근대에 형성되었고 또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점, 그러니까 민족은 이런 거야 라는 견고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위가 굉장히 가변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일종의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국민으로 받아왔던 역사 교육과 내가 학자로서 대학에서 해나가야 되는 역사 연구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역사 교육과 역사 연구 유리되었다고 생각했고, 인문학이 당대 사람들과 유리되어서 학자만의 리그가 되는 건 굉장히 문제적이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정체성 중 하나는 사학도였어요. 대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저는 절대 대학원에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평생 사학자가 아니라 사학도로 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중도 사학자도 아닌 사학도에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런 자리를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앞서 말했던 대중과 사학자가 유리된 것 같다는 문제의식과 사학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소명이 잘 맞물려서 사학도로서의 나는 유리된 대중과 학자를 매개하고 싶다. 학자의 연구 결과를 뭔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대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했고, 그러한 사학도로서의 정체성 혹은 소명을 소중히 한 채로 어느 기업에서 어떻게 1인분의 몫을 충실히 할 것인가는 대학생활 5년 내내 늘 치열하게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늘 이렇게 뭔가 미뤄둔 과제처럼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사로의 길을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국사학과를 선택한 이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재밌어 보여서. 사실 저는 소위 말하는 시네키드나 시네필은 아니에요. 뭐 영화 보는 거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사람은 아닌데 영화를 보는 것 자체에서는 그다지 재미를 못 찾았지만 영화를 대상으로 한 작업들은 다 재밌더라고요. 수업에서 영화를 비평하거나 분석하는 것도 재밌었고, 영화 관련 아카데미, 산업 아카데미에서 기획서를 쓰거나 기존 작품을 디벨롭하는 제안서를 쓰는 것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재미와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학도로서의 소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대학생 통일 아카데미, 독서 토론 동아리, 연계 전공, 복수 전공, 교환 학생 이런 나름대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의외로 영화가 대중과 학자를 매개할 수 있는 어쩌면 최적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미 영상이라는 방법이 기존의 서사, 그러니까 기존의 글로 이루어지던 역사 연구라든지 역사 교육이라든지 역사 비평, 역사 서술 이런 역사를 테마로 한 다양한 활동들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역사와 영화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사학이라는 학문은 흔히들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실관계를 암기하는 학문이라는 오해를 사곤 하지만
제가 대학에서 국사학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 하나의 사건 혹은 인물을 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 연속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역시 결국 하나의 서사잖아요. 스토리 속에서 캐릭터를 파악하게 되니까요. 서사, 맥락, 흐름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시킨다는 측면에서 역사와 영화가 상당히 공통점이 있어 보였고, 단순히 역사 속에서 소재를 찾아 그거를 호출하는 그런 틀에 박힌 영화가 아니라 뭔가 논문에서 학술지에서 공유되는 것과 같은 역사적인 메시지나 무게를 담은 역사 영화를 기획해보고 싶다, 그런 기획에 일조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문학은 원래 기업을 위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생산성을 내기 위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뭔가 현실적인 감각을 고려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고, 그래서 영화 산업 관련된 아카데미를 하나 들었었어요. 근데 뭔가 돈, 수익 이런 관점으로 역사 영화를 보니까 약간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1000만 영화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관객에게 사랑받는 소재는 맞는데, 관객이 역사 영화를 보면서 기대하는 게 과연 인문학적인 사유일까? 학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역사 영화를 통해 확인하게 되면 만족할까? 를 생각했을 때 약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일사하고 싶어하는 영화사의 입장에서는 역사 영화는 아무래도 한반도의 역사에서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타겟팅하게 되는데, 한국 영화가 해외 세일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 시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영화사의 입장에서 인문학적인 사유를 담았다는 이 역사 영화가 매력적이기는 할까?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 감각이었던 거죠. 콘텐츠 사업도 결국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은 인문학적인 사유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가치인 거고, 인문학의 소재를 차용할 때 전혀 영향 없는, 뭐랄까, 정크푸드 같은 콘텐츠가 인문학적인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더라도 잘 팔리기만 한다면 이 콘텐츠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템의 생산을 장려해야 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문학적인 사유를 영화에 녹여보겠다는 것은 저의 로망이지, 그러니까 저의 절박함이지, 영화사의 로망도 아니고 관객의 기대도 아닌 거예요. 콘텐츠의 생산자도 콘텐츠의 소비자도 원하지 않는 콘텐츠는 굳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고, 그 전에 만들어질 가능성조차 없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속했던 인문대라는 세계와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이라는 세계에서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건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세계가 잘 팔리는 정크푸드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직 기업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화사에서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정크푸드가 만들어내는 돈의 가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정크푸드에서조차도 뭔가 인문학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지금은 전혀 확신이 없어요. 네. 그 차이, 그 균열을 외워가는 게 저의 몫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인문학이라는 세계에서 기업이라는 세계로 넘어가기를 선택한 게 바로 제 자신이니까요.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도 데뷔 초에는 그 당시 여자 아이돌에게 요구되었던 뭐 큐티, 여동생 이런 컨셉을 소화했지만, 지금은 회사가 반대하는 곡도 고집하면서 편지를 처음에 회사가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원으로서의 가치보다 음악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는 본인의 소신을 또 이렇게 잘 지켜나가고 계시잖아요. 저의 목소리가 충분히 커지기 전까지는 저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충실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태까지의 제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더라도요.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여전히 역사가 좋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때의 그런 뭐랄까 순수한 설렘?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느냐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돼버리면 뭔가를 잃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순수한 설렘인 것 같고요.
저라는 사람은 일상에서 지쳤을 때 뭔가 찾을 수 있는 도피처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사학은 이제 일종의 의무이고 또 저를 평가하는 평가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맘 편한 도피처일 수만은 없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20대의 시작을 사학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정말 좋았어요. 과거에 대한 현재의 기억은 결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결코 객관적일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완전하고 싶어도 사료의 한계라는 게 일단 존재하고, 아무리 객관적이고 싶어도 연구자인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제약을 받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최대한 극복해내보려는 그런 뭐랄까 인문학의 고요한 치열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치열함을 교수님들께 선후배 같은 학우들에게서 본 경험이 저에게 나는 평생 인문학을 해야겠다,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사학과로의 진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지금 원하는 대로 영화사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무직 직원이 될 수도 있죠. 뭐 직업으로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업에 대한 거 말고도 아마 가치관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최근에 좀 책을 몇 권 사서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다 읽으면 역사 교육에 대한 생각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뭐 역사 교육과 역사 연구는 유리되어야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어버리면 또 저의 큰 세계 하나가 또 부서지는 거죠. 그런 거 말고도 저의 뭐 사학도로서의 소명을 그냥 고이 접어 간직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몇 번 겪어봐서 그런지 그렇게 뭔가 세계가 부서지는 게, 뭔가를 포기하는 게,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아요. 데미안의 정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새는 알에서부터 나오기 위해 투생한다. 새가 알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알만이 그 새의 세계의 전부잖아요. 근데 그 세계를 스스로 부수고 나옴으로써 그 새의 세계는 진짜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게, 제가 깨달은 게 곧 전부다, 곧 그것이 진리다 라는 그런 오만, 그런 종류의 아집이 저를 구속하지 못하게 최대한 애를 쓰고 싶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유연한 가치관을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계속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나에게 요구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이렇게 잘 균형을 잡아서 1인분의 몫을 충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를 되게 떠나고 싶었거든요. 물론 배우는 게 좋았고, 배움의 기준이 되는 학계와 가장 가까운 곳이 학교잖아요. 뭐 학계가 권위적이어서 배움의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학계 내에서는 연구자들끼리 계속 학문적인 교류나 비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공부를 하든 학계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학계와 가장 가까운 곳인 학교가 좋으면서도 끊임없이 저한테 뭔가를 강제하고 또 저를 평가하는 학교가 너무 싫어서 학교를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특히 제가 배우는 목적은 이걸 그냥 알고 싶어서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보다 더 잘 알고 싶어서거나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거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학교를 떠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소원대로 학교를 떠나게 됐는데,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아쉬움인 것 같아요.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너무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뭔가 혼란스럽고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계속 너무 도망만 다닌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1학년 때 내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막학기인 4학년인 나는 여전히 답을 모른다는 거, 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저는 국사학이 원전국이고 국제관계학을 복수 전공했는데, 이런 거 말고 뭐 법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여성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는 수학이나 과학, 이쪽 분야는 여전히 진짜 정말 최소한의 저변 지식도 없다는 게 너무 약간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교양 수업을 좀 더 많이 들을 걸, 책을 좀 더 읽을 걸, 진짜 최소한의 저변 지식을 쌓아둘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학사모의 무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진짜 주변에 엄청 많이 말하고 다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말하자면 학사모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지식의 축적과 경험의 확장과 사유의 탐구에 나는 힘써왔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학교 밖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학교 안에서야 나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라고 하면 뭔가 이 평가의 하층에 위치한 것 같아서 되게 안 좋은 거지만 학교 밖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라고 하면 뭔가 첫 장을 읽었더니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읽고 싶은 책이 막 두께가 막 이따만한 장편 소설인 것에 대한 반감과 비슷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주 라이트하더라도 의무적인 걸 못 견뎌 하고 뭐 철학이니 사학이니 하는 학문 구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 저이기 때문에 어쩌면 학교 밖 공부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자기 해방적인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아쉽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의 목적은 기록입니다. 뭔가 결론이 있는 생각들도 아니고 특히 뭐 제가 영화나 역사에 대한 대충의 시선을 개봉해보겠다거나 뭐 이제 곧 들어오실 새내기 대학생 새내기 분들에게 야 너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러기에는 뭐 지식도 지혜도 뭐 역량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든 붙잡아서 언어화해두고 싶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진짜 숨 쉬는 것만큼 익숙한 방식인 글이라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게 일종의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냥 졸업을 앞두고 제가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와 또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을 나가려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왔던 고민들과 소중히 했던 가치들을 기록하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었고 혹시 이 영상을 여기까지 같이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저의 지나간 흔적들을 같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